입법권의 한계. 로크는 국가의 최고 권력은 입법권이고 모든 권력은 입법권에서 비롯되며 그것에 종속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입법권이 갖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는 4가지 한계를 제시하는데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째,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공동체에 양도한 것 이상의 권력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계약에서 도출된 입법권이 사회계약에서 설정한 범위를 넘어 행사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입법권은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A.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지고 확립된 일정한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B. 무사 공평한 재판관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C. A에서 로크가 절대 군주의 지배 형태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생각 또는 무절제하고 그 순간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의지에 근거한 터무니없고 무제한적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B는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에게 법률의 준수를 요구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려면 먼저 국민이 그 법률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반드시 공표를 합니다. C에서는 무사 공평한 재판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사 공평이 보장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는 2장 법의정신 강의에서 보았듯이 시민참여재판, 법관에 대한 제척, 회피제도 도입 등을 주장한 몽테스키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사 공평한 재판관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중세 유럽이나 식민지 미국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을 떠올려 보면 쉽게 짐작이 갑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말기, 프랑스와 샤를 7세를 구한 잔다르크는 샤를 7세에게 배신당하고 영국군에 넘겨지는데 마녀로 몰려 7번의 재판 끝에 화형을 당합니다.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 세일럼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도 악명이 높습니다. 이 재판으로 19명이 사형을 당하고 1명이 고문으로 죽습니다. 아서 밀러가 이 재판을 소재로 희곡
크루소브를 썼죠. 다니엘 데이-루이스와 위노아 라이더가 주연한 크루소블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1991년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1, 2, 3심 법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주의 정권이 자행한 고문과 조작을 외면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수많은 법관들은 반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에게서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 자신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민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소유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신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간략히 다루겠지만 로크는 재산 또는 소유권을 노동이 첨가된 것에 대한 권리로 파악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크는 인민이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 유사한 취지의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당시 귀족들의 압박으로 영국의 존 왕이 서명한 문서입니다. 전제 군주제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인민이 동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중세 유럽을 다룬 영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를 다룬 영화에서 세금을 걷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동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미국 독립전쟁의 유명한 슬로건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였습니다. 식민지 미국 인민들은 자신들의 대표 선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계속 걷어가는 영국 정부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미국 독립혁명의 시발점이 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1773년 미국 식민지 인민들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 선박 4척에 올라가 엄청난 가격의 홍차 상자를 바다에 모두 던져버리죠. 통상적 관념으로도 노략질에 가까운 행동이었지만 이는 1775년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로크가 말하는 네 번째 입법권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입법권은 단지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므로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수중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계약론의 논리상 당연한 귀결입니다. 로크의 말대로 입법부는 법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지 입법자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